세계 각 박물관은 해외의 아주 귀중한 보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 박물관에는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 프랑스 루브르에는 비너스상이다. 승리의 여신상 같은 상징적인 작품을 소장 중이고, 두 나라 모두 전 유럽의 희귀한 문화재와 각종 이집트, 중동, 인도 등의 핵심적 문화유산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프랑스, 영국 모두 유럽을 넘어 중동 근동의 패권을 제패한 강대국이자 유럽 문명과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나라로서 심볼릭한 해외 문화유산으로 분류됩니다. 놀랍게도 한국에도 이러한 해외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중국 트로판 분지의 아스타나 무덤에서 발견한 동이족 천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한국이 소장한 도키와도는 세계 신비주의자들과 고대의 역사를 탐구하는 세계 학자들에게 단골 토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도구와 동이족의 문명의 한 축을 만들어낸 독해 영화라는 인물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근현대 유럽의 신비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 심볼이 동양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 서구권 학자들은 매우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와 도의 경우 도미죠.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과 관련된 문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국의 고대사의 열쇠와 같은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해외의 작품임에도 한국융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놀라움을 주는 작품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일본인 도굴꾼이 조선에 남기고 간 작품으로 한국전쟁의 동난을 피해 살아남은 아주 귀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신비주의와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한국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주요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독해 영화 도는 동아시아를 하나로 연대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치 매년마다 전쟁과 혈전을 벌이던 유럽이 고대 로마 제국의 구심점으로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연대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이족의 뿌리를 지켜오면 한국을 비롯한 동이족권 동아시아권 국가들인 대만, 일본, 중국, 동북부 일대가 평화롭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동이족의 역사이며, 그 중에서도 복희와 도는 매우 심볼릭한 이미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이러한 동아시아 동이족권 문화권에 편승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놀랍게도 세계 3대 박물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보유한 나라인데, 최근 대만인이 고궁박물관에서 한국 역사와 관련된 일로 중국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보전략TV 쪽은 대만에서 친한 여론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만은 한국에 알려지기로 효만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경우 2020년도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2020년도 기준 기아자동차 소형 차량이 수입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만의 화폐 가치와 국민소득도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대만 시장 내에서 한국의 공산품 자동차 수출 실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과 국내 총생산이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덕분입니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6,000달러를 돌파하여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다음의 고소득 국가로 떠올라 해외에서도 대만 국적자들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적자들도 한국,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유럽 전역과 북미권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을 정도로 국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이 노력이 산산조각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홍콩과 마카오는 세계에서 손에 꼽는 1인당 국민소득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왜 1인당 국민소득은 2013년 기준 무려 11만 7,500달러로
우리 돈으로 1년에 하나 1억 5천만 원을 평균으로 벌어들이는 나라였고, 홍콩 역시 2019년도 기준 6만 5천 달러로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부유한 국민들이었으나 2015년 발생한 우산혁명 이후로부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을 뿐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두 지역이 강제병합되면서 제1세계의 최선진 시민권에서 중국이라는 제3세계의 후진 국민으로 전락해버린 참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대만에서도 벌어질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은 한국, 일본, 가 등 동아시아 친서방국, 그 중에서도 한국과 밀착연대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세계 3대 미술관이 된 이유는 바로 1957년부터 1949년 사이 중국과 현재의 대만이 국민당 사이에서 벌어진 국공내전이 발생하면서 국민당이 중국 대륙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대만 국민당 정부는 중국 대륙 전역에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모조리 모아서 대만 해역을 건너게 대피를 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에 볼만한 모든 문화유산들이 대만 섬으로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빼어난 문화유산이 모두 대만성으로 가 있어 세계 학자들은 중국의 문화재를 보기 위해 중국 본토를 가는 게 아니라 대만 섬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중요한 타이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한국과 관련된 역사 서술이 중국 당국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의 고조선사와 고구려사 부여 사이의 표시를 전부 한국식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중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중국이 자국의 역사로 편입한 고구려사, 부여사, 발해사 모두 한국식 표기를 했고 심지어 고조선사도 그 역사의 시작을 기원전 23만 33년에 시작됐다고 표기를 하여 이집트 역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만이 표기한 기원전 23만 33년고 조선 역사의 경우에는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수준의 오래된 연대인데 오히려 대만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만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한문의 기원이든 각굴 문자가 한국계의 동이족 속이 만들어냈다는 설이 대해서 대만 역사학계에서도 점점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고조선과 관련된 동이족 문명권이 중국의 역사보다 더 오래를 쓸 수 있다는 역사학계의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바로 대만이 동이족 역사에 편승하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만인들 스스로 중국과는 구별된 민족계 통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중국, 동북부 지방이 동이족 계통의 역사에 대만이 편승을 하여 현대에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구분짓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집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지리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기후대와 흡사한 지역인데 부유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동북부 해안지역의 동아시아에 편승하여 별도의 지정학적 우위를 얻길 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반영되어 영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도 동아시아의 개념에 대만이 키워진 상황이며 마치 유럽 대륙이 실제로는 아시아 대륙과 합쳐진 대륙이지만 유럽이라는 별도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지정학적 구분을 지었던 것 같이 대만에서도 동아시아라는 부하고 인문학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동아시아에 편입되는 것을 매우 원하고 있고 생각보다 주도적으로 세계 학계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대만의 핵심 정치 리더들은 실제 대만이 한국과 연합된 국가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최초의 여성 부총통인 위수렌, 우리말로 여수련 전부 총통은 한국, 대만, 일본을 엮은 공동체인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주도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꾸준하게 한국을 방문해 대만과 한국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사실상 대만의 손가락 3개 안에 뽑을 만한 거물급 여성 지도자인데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연합하자는 제안을 KG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대만은 역사 내내 한순간도 중국 역사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만의 독자적인 역사적 헤게모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중국 책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천수이벤 총통과 함께 암살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으나 살아남아 대만의 독립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위한 국제 정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고대 로마 그리스 문명을 바탕으로 E와 나토라는 공동체를 이뤘듯이 동아시아판 국제적 연대를 위해서는 역사적 밑바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역사가 바로 동이족 사복은 프로젝트가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중국의 고대 문헌과 문화재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대만의 역할이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과거 마오쩌둥이 저지른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수많은 고대 문서들이 불타 사라져 중국 상고사와 동아시아 고대 역사를 알 방법이 없는데 동아시아의 상고사와 관련된 서적들과 문화재들 대부분이 고스란히 대만 국민 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동아시아 역사 복원 프로젝트의 매우 핵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 대만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사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학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이 그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핵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대만과 일본의 젊은이는 물론 중국에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들은 한국을 마치 꿈의 나라처럼 여기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유명 인사들, 부유층들은 심지어 한국의 세컨하우스처럼 부동산을 구매하다가 한국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기도 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조선과 동이족의 정통성을, 즉 계승한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은 중국 공산당이 떠오르는 거대한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평화공동체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